요즘 영국 파운드화랑 유로화 환율 때문에 난리죠. 이게 무려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른 걸까요? 오늘 이 현상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유럽 여행 계획하셨거나 해외 직구 하려다가 가격 보고 하고 놀라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항공권부터 학비, 쇼핑 비용까지 모든 게 갑자기 확 비싸진 느낌? 그 중심에 바로 이 환율이 있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와, 원파운드 환율이 2,002원을 넘어섰습니다. 1파운드 바꾸는데 2,000원이 넘게 든다는 건데 이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거의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유로화도 예외는 아닙니다. 1유로에 1,747원 수준까지 오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파운드랑 유로, 이 두 유럽 통화가 동시에 이렇게까지 높은 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현상을 하나씩 차근차근 들여다볼게요. 환율이 대체 얼마나 치솟았는지부터 시작해서 진짜 원인은 뭔지,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최근 유로랑 파운드 환율이 도대체 얼마나 가파르게 올랐길래 이렇게들 놀라는 건지 한번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와,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올해 초랑 비교했을 때 유로화는 무려 16%나 올랐고요. 파운드화도 거의 1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게 불과 1년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정말 믿기 힘든 상승세입니다. 아니, 그럼 유럽 경제에 엄청난 호재라도 있었던 걸까요? 유로화나 파운드화 자체의 가치가 갑자기 엄청나게 강해진 걸까요? 이제 진짜 이유를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바로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급등의 원인이 유럽 통화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딱 짚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원화 약세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계 외환 시장의 기준이 되는 돈, 바로 미국 달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화 가치가 이 달러에 비해서 떨어지면 유로나 파운드 같은 다른 통화에 대해서도 그냥 자동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결국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달러가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아니, 우리 원화는 대체 왜 이렇게 힘이 빠진 걸까요? 무엇이 원화 가치를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달러 수급 불균형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팔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당연히 달러가 귀해지니까 달러 값은 오르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그렇게 달러를 찾는 걸까요?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해외로 사업을 넓히는 기업들, 그리고 우리 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같은 아주 큰 기관까지. 전부 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계속되는 게 원화 약세의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경제 이야기가 우리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 환율 때문에 지금 누군가는 웃고 또 누군가는 울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희비가 정말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먼저 유럽으로 여행 가는 분들이나 유학생, 그리고 유럽 물건을 수입해오는 회사들은 비용 부담이 커져서 아주 힘든 상황이고요. 반대로 유럽으로 물건을 파는 수출 기업들은 오히려 수익이 늘어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으로 떠나는 여행객이나 유학생분들은 정말 직격탄을 맞은 셈이죠. 같은 돈을 바꿔도 현지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확 줄어들고 학비나 생활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거든요. 유럽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수입 업체들도 원가가 너무 올라서 힘든 상황이고요. 반면에 웃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걸 파는 우리 수출 기업들이죠. 유럽에서 번 돈을 원화로 바꿀 때 더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니까요. 이게 또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고환율 상황,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물론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시장에 달러를 풀게도 하고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 정부가 가진 달러를 빌려주는 외환 스와프 같은 조치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들이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 거대한 흐름 자체를 뒤바꾸기엔 좀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 전문가의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이 해외 투자를 위한 구조적인 달러 수요, 그러니까 달러 사려는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한 원화가 계속 압박을 받는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해외 투자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돈, 원화의 가치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 고민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